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신상인 줄 알았더니 훈훈한 아저씨네 이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저 그런 조크 참 좋아합니다. 뭐 제가 아저씨지 오빠겠어요? 저는 버닝썬 이런 데 안 갑니다. 괜히 그런 데 갔다가 큰 코 다치느니 그냥 할아버지들하고 경로당에서 노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이 든 사람을 가까이 해야 여러분이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요 좋은 점이 많아요. 지갑을 열 일이 없어요. 지갑을. 자, 재미있게 말하기. 오늘은요 제가 중국 복장을 입고 있잖아요. 왠지 아세요? 사실 재미있게 말하기라고 제목을 달았더니 재미동포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야 고맙죠. 왜냐? 미국서 광고를 보시면요 한국서 보시는 것보다 두 배나 높은 금액의 수익이 제 통장에 꽂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하단에 영어 자막을 좀 쳐가지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또한 미국 다음에 큰 나라가 어딥니까? 차이나,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국 복장을 딱 입고서 유튜브를 하면 중국 분들이 친근하게 느껴서 유튜브에 많이 들어올지 어떻게 합니까? 네? 중국은 유튜브가 안 된다고요? 아이고, 그걸 몰랐네. 잘 몰랐어요. 요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잘 모르겠다. I don't know. 그러면 불어는 뭡니까? 불란서, 알쏭, 달쏭. 일본 말은 뭐예요? 아리까리. 그러면 중국말로 잘 모르겠다는 말은 뭡니까? 까우뚱, 까우뚱. 이걸 듣고 웃으신 당신, 와우! 여러분은 유머 감각이 풍부하십니다. 남을 웃기는 게 꼭 유머가 아닙니다. 이런 썰렁한 조크에도 웃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 그런 분이 유머가 많은 분입니다. 가끔 댓글을 보면요 저도 짜증나는 그런 댓글이 올라옵니다. 전 그럴 때마다 아이고 이분의 삶이 참 팍팍했구나. 나는 이분의 댓글을 읽고서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이분과 사는 가족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댓글을 좀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 처음에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제 스스로 스트레스도 받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글을 쓰신 분들은요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댓글을 읽지 않더라고요. 혹시 유튜버세요? 그러면 여러분 계정에 나쁜 댓글을 쓰신 분들에게 뭐 이러쿵저러쿵 댓글을 막 달 필요도 없고요. 달아봤자 그 사람들 와서 보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재미있게 말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 편은 2번 이상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광고 속에 제가 비밀을 숨겨놨으니까 광고 중간에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fun. 오늘 배울 내용은 fun입니다. 이 fun이 아닌데? 오늘 배울 fun은요 바로 pun, 펀입니다. 펀. 펀이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손 드신 분이 별로 없구나.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아마도 제 책 애드립의 기술을 읽으셨던 분입니다. 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음 이의어로 웃기는 말. 그게 바로 펀입니다. 제가 합기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합기도, 합기도. 이런 게 바로 펀입니다.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인가 눈물인가 이런 것도 같은 소리지만 의미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짧은 눈과 긴 눈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저는 이거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외운지 아세요? 눈으로 말해요. 그럼 짧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짧은 거야. 눈이 나리네. 길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눈 이렇게 발음한다. 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재밌게 외우니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같은 소리인데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이용해 웃기는 방법. 오늘은
정말 주의 깊게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사자. 사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라이언 하는 그 사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물건을 산다 할 때 바이의 의미의 사자가 있잖아요. 난 사자가 무서워. 동물원에 있는 그 사자 말고 우리 마누라 말이야. 자기야, 우리 집 사자. 자기야, 자동차 사자. 난 사자가 무서워. 이렇게 말하면서 웃기는 게 이게 바로 펀입니다. 펀. 몰. 백화점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상점들 있죠. 상점이 모여 있는. 저희 집 가까이에 김포가 있는데 그걸 김포몰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야, 몰에서 약속을 했을 때는 절대 늦으면 안 돼. 왠지 알아? 몰에서 늦으면 몰지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든지. 막내 작가. 미숙아, 넌 우리 팀의 막내 작가야. 너 왜 막내 작가라고 부르는지 아니? 아이디어를 막 내라고 그래서 막내 작가야. 오디오. 오디오가 고장났어. 오디오를 고치는 데가 오디오. 이거 옛날에 이마령 씨가 많이 하던 건데 이런 식으로 웃기는 게 바로 펀입니다. 자문위원. 제가 자문위원이 됐다고요? 자문위원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거. 자문 안 되죠? 눈 똑바로 뜨고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문을 잘할 수 있을지 스스로 또 자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펀입니다. 무당 중에 가장 환영받는 무당이 누굴까요? 펀을 이해하셨다면 정답은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박수무당입니다. 환영받는 무당. 이런 내용을 보고 저런 걸로 내가 웃길 수 있을까? 사실 처음에 이 펀을 잘못 쓰면요. 썰렁하다, 닭살 돋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요 펀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정말 말을 재밌게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개그맨들은 요걸 아주 잘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루에 한 가지씩은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외웠다가 하시는 것보다는요. 그때그때 즉석에서 나오는 단어, 그 환경에 맞춰서 이 펀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주 한 가지씩 속담을 통해서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들이 뒷담화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버닝썬 사건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자기들끼리만 주고받을 줄 알았던 카톡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여러 사람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요. 항상 내가 하는 말은 누가 듣고 있다. 내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 CCTV가 달려있다. 이런 생각으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낱말은 도청장치가 듣고 있고 밤에는 CCTV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내 비밀을 네가 퍼뜨렸지. 그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비밀을 퍼뜨리는 사람은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 입에서 처음으로 그 비밀이 나오니까요. 오늘의 잿말 공식. 펀하게 항상 펀하게를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정영진 체육의 불금쇼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가끔 보면 이 여성분들 중에 내가 보수적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떤 자랑처럼 난 그게 미덕이냐? 나는 그런 애들 치고 제가 지금까지 만나서 제 친구 얘기죠. 네, 제가 또 착각했는데 제 친구들이 뭐 이렇게 여성과 네. 어떤 뭐 이렇게 또 관계를 했잖아요. 그 상대 여성들은 95%가 다 집안이 보수적인 애들이었어요. 네, 전부 다. 자기들은 다 보수적이래. 집안이 다 엄하대.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된대. 꼭 항상 그런 애일수록 네, 그런 애일수록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내숭이에요. 그런 애들일수록 내숭이에요. 자, 2번은요. 발랑 까졌어요. 3번. 다음날 일찍 들어갑니다. 4번.
노처녀예요. 자, 과연 1, 2, 3, 4 중에 몇 번이 정답일까요?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가끔 보면 이 여성분들 중에 내가 보수적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떤 자랑처럼 미덕. 난 그게 미덕이냐? 나는 그런 애들 치고 제가 지금까지 만나서 제 친구 얘기죠. 네, 지금 또 착각했는데 제 친구들이 뭐 이렇게 여성과 네. 어떤 뭐 이렇게 또 관계를 했잖아요. 그 상대 여성들은 95%가 다 집안이 보수적인 애들이었어요. 네, 전부 다. 자기들은 다 보수적이래. 집안이 다 엄하대.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된대. 꼭 항상 그런 애일수록 다음날 일찍 들어갑니다. 네네네. 정답. 다음 날 일찍 들어갑니다. 개그맨들은요, 이런 기법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다음 날 제일 일찍 들어가요. 새벽처럼 일찍 들어가요. 다음 날 일찍 들어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웃기기 위해서 상대방이 한 말에 어떤 특정 단어나 특정 문장을 잘 기억해뒀다가 내가 그 다음에 대답을 하면서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기법을 개그맨들은 참 잘 써먹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갈까요? 그런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은 이 최욱 씨가 자기가 잘 아는 이사님과 이태원에 있는 JJ 아시죠? 예, 그 바입니다. 바. 옛날 좀 잘 나간다 싶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던 곳이 이태원의 JJ였는데 거길 갔대요. 그런데 같이 간 이사님이 야, 저기 있는 아가씨 좀 내 자리에 앉혀줘.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랑 똑 닮았나 봐요. 배도 좀 나오고 좀 나이도 들고. 그 젊은 여자가 그 옆에 앉을 리가 없죠. 그런데 최욱 씨가 다가서서 아가씨 둘을 앉혔다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가씨가 누구냐? 그 버거 소녀 양미라 씨라고 있죠?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뭐 두 분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분이 그 최욱 씨와 함께 나이 많은 이사님과 자리를 함께 했었다는 그 에피소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혹시 그 상황을 좀 더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양미라 씨가 서 있어요. 서 있어. 다른 사람 다 했잖아. 저 됐거든요. 다 됐거든. 예, 뭐 그런 멘트는 잘 안 들리지만 예. 그림만 보이니까 됐어요. 뭐 남자들은 만나러 온거 도전했다. 아니에요. 예, 예. 그냥 남자들이 이렇게 풀 주고 가고. 예, 우리 춤만 추다 갈 거예요. 예, 뭐 그렇게 했겠지. 예. 계속 왔다 갔다 다 거절해. 자, 최욱이 걸어옵니다. 다 갑니다. 예. 역시 차가운 시선 두 여자가 쳐다볼 거 아닙니까? 이 새끼 뭐지? 뭐야? 예, 우리 쑥 가서 이렇게 딱 가요. 예. 가면서부터 얘기합니다. 저는 부담 갖지만 저는 사귈 생각이 없습니다. 부담 갖지만 사귈 생각 어이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접근 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사귈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전화번호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줄 아무 생각도 욕심이 없지만. 없어요. 나는. 예. 나는 어떤 성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철? 이런 걸로 이제 편안하게 쓱쓱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이지. 예. 그렇죠. 두 사람 이렇게 그래서 웃음이 좀 터졌겠지. 터지지. 예. 처음에는 차갑지만 슬슬 이제 경계가 무너지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요거 봐라, 요거 특이한 놈이네, 뭐 그런 거잖아요. 말이 몇 마디인지 오갔어요. 네, 오고 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는데 저기 앉아서 두 사람끼리만 얘기해라. 아하. 남자들이랑 앉는 게 아니다. 어. 너네 둘이 나는 말 걸고 싶은 마음도 없다. 난 사실 목이 아프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예. 그냥 두 사람 편안하게 앉아서 얘기하면 좋겠다. 나는 사실 예쁘다. 두 사람을 위한. 네, 나는 땡땡땡이다. 과연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실 이걸 맞추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여성분들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웃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앞에 힌트가 나왔어요. 나는 성철 스님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답 들어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좀 더 우리가 들을 수
수 있을까요? 양민호 씨가 서 있어요. 서 있어. 다른 사람 다 퇴짜를 나. 저 됐거든요. 다 됐거든. 예, 뭐 그런 멘트는 잘 안 들리지만 예. 그림만 보이니까 됐어요. 뭐 남자들은 만나러 온 거 도전했다. 아니에요. 예, 예. 그냥 남자들이 이렇게 풀 주고 가고. 예, 우리 춤만 추다 갈 거예요. 예, 뭐 그렇게 했겠지. 예. 계속 왔다 갔다 다 거절해. 자, 최욱이 걸어옵니다. 다 갑니다. 예. 역시 차가운 시선 두 여자가 쳐다볼 거 아닙니까? 이 새끼는 뭐지? 예, 뭐야. 예, 그래 쑥 가서 이렇게 딱 가요. 예. 가면서부터 얘기합니다. 저는 부담 갖지만 저는 사귈 생각이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 사귈 생각 어이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접근 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사귈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전화번호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욕심이 없지만. 없어요. 나는. 예. 나는 어떤 성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로 이제 편안하게 쓱쓱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이지. 예. 그렇죠. 두 사람 이렇게 그래서 웃음이 좀 터졌겠지. 터지지. 예. 처음에는 차갑지만 슬슬 이제 경계가 무너지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요거 봐라, 이거 특이한 놈이네, 뭐 그런 거잖아요. 말이 몇 마디인지 오갔어요. 네, 오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는데 저기 앉아서 두 사람끼리만 얘기해라. 아하. 남자들이랑 앉는 게 아니다. 너네 둘이 나는 말 걸고 싶은 마음도 없다. 난 사실 목이 아프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예. 그냥 두 사람 편안하게 앉아서 얘기하면 좋겠다. 나는 사실 유니세프다. 두 사람을 위한 길이지. 네, 정답. 나는 유니세프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도 못 웃는 사람이 있어요. 유니세프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면 못 웃습니다. 유니세프는 유엔 산하 기관으로 어린아이를 구호해주고 전 세계에 국경 없이 뭐 그런 장황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유니세프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이걸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최욱 씨가 일반 상식도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성철 스님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니세프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남을 말로 웃기는 사람은 머릿속에 말의 양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그 블럭이라는 거 있죠. 블럭을 가지고 아이들이 뭐 이것저것 만듭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요, 기껏해야 뭐 자동차 정도 만들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뭐 기차 뭐 이런 간단한 것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그 블럭을 가지고 정말 놀이동산을 만들 수 있는 아이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아이가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그가 갖고 있는 블럭의 양과 블럭의 종류입니다. 블럭이 간단한 것만 몇 개 있으면 뭐 아무리 뭐 대단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뻔한 일상을 갖고 나가시기 위해서는요, 신문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요즘 사실 신문 보는 사람 거의 없죠. 저희는 대학교 때 항상 학교 앞에 신문 판매대가 있었어요. 대학생이라면 신문 한 장씩 들고 들어가서 화장실에 갈지언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던 그런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신문사가 망할 정도로 신문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문 구독을 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에도 여러 기사가 있잖아요. 뉴스를 읽으면 되지 꼭 신문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어의 양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웃길 수 있는 단어의 양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김영권 씨 아시죠? 김영권 씨가 돌아가셨을 때 손에 들려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신문입니다. 헬스클럽에서 운동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알고 계시죠? 사실은
씨는 회장님이나 탱자가라사대 같은 그런 명작 코미디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었죠. 여러분, 매일 뉴스 적어도 10가지 이상씩의 소식은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래서 성철이나 유니세프 같은 단어가 여러분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펀을 연습하시려면요, 예를 들어 동료들하고 뭐 주스집에 갔다. 그러면 이런 메뉴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주스 줘, 오렌지 주스 줘, 이렇게 시키지 말고 그 순간에도 저 오렌지란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펀을 만들 것인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난 오렌지가 좋겠어. 오렌지를 마신 지가 얼마나 오렌지. 자몽. 아, 난 자몽 먹으면 안 돼. 왠지 알아? 자몽 먹으면 자몽, 참이와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요. 또 당근 주스를 시켜야지. 당근 주스야. 오이. 여기는 오이 주스가 있네. 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짜증난다고요? 왜 짜증이 나겠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상대방은 그걸 통해 상대방을 웃기려고 노력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만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옹알이를 하면서 엄마 그러면은, 야, 너 말 좀 똑바로 해. 태어난 지 1년이나 되는 애가 너 엄마 소리도 못해? 너 따라해봐.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애가 엄마 소리를 했어요. 엄마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엄마가 아니라 배고파서 이러는데, 그걸 엄마 귀에는 엄마로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펀을 이용한 조크를 누가 한다 그러면 그걸 받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하면 되잖아요. 토마토 주스, 앞으로도 토마토, 뒤로도 토마토, 난 이런 게 좋아. 토마토 주세요. 뭐 이렇게 주문을 한다든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야채 주스, 뭐 이런 게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문하시겠어요? 야채, 이걸 가지고 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댓글에다가 올려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말하기. 오늘은 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누구나 울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끝나는 순간은 울음으로 끝나느냐, 웃음으로 끝나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짬뽕을 먹느냐, 짜장을 먹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뭘 먹든 8시간 후에 되면 똥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 웃으며 죽느냐, 울며 죽느냐, 화를 내며 죽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웃으면서 죽는다? 아닙니다. 저는 복상사를 선택할 겁니다. 무슨 말을 할까? 수많은 단어들 떠다니는데도 입이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아. 어떤 말을 할까? 머릿속이 뒤죽박죽 복잡한데 입만 열면 내 말은 엉망진창. 뭐가 잘못됐지?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를 가르쳐준 엄마에게 물어봐야 하나? 뭐가 잘못됐지? 도대체 어떡하지? 엄마, 나 말하는 걸 처음부터 배워야 하나 봐. 말이 막힐 땐 토킹 말로 세상의 중심이 돼. 말이 막힐 땐 토킹 말로 세상의 중심이 돼.